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그런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막연한 우려가 계속되어 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사실, 감축설 이게 지금 당국자 발로 언급이 된 겁니다. 네,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 기존의 철수 이 개념과는 결을 달리하는 이 전략적 재배치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미 고위 관계자들은 이 구상이 아직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는 않았고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중 하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거론이 된 4,500명은 28,500명 규모의 현재 이 주한미군 가운데 약 15%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지역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방부는요, 우리 언론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이 관련 질의에 대해서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 이렇게만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어서 이 내부 검토가 상당 수준에 진척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국방부는 오늘 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재임 때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게 현실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이 방위금 분담금 이슈 이걸 제외하면 이 주한미군 감축이 공식적인 어젠다로 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보도가 나온 건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결국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이걸 테이블에 올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집권 1기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부자 나라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까지 포함한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 듣고 오시죠.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Well, good.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하지만 지난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주한미군 감축설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북한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주한미군을 소폭 줄여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라면 반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긴 합니다. 이번 주한미군 감축 이게 어디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의제로 올려진 상황이고요. 관련한 페이퍼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재배치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그 안을 마련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온 배경 결국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 한반도 내에서의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내의 위험 억제보다는 중국 견제 이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괌이 이 중국군 접근이 어렵고 잠재적 분쟁 지역과 가까운 요충지라서 이 미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물론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안보구도 전반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결국 보이는데요. 이 한미동맹도 이번 논의로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병력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 등 동북아 전략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차기 정부는 이 출발과 함께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한 건데요. 미국 매체가 지금 당국자 말을 이용을 해서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 배치를 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 숫자,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것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추측성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취재원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선을 앞두고서 다음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의 역할, 그다음에 부담이 더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한미군 감축 부분들을 띄운 것은 트럼프의 의도가 실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분들을 무역 협상과 같이 연계했던 그런 부분도 지적되고 있고요. 사실상 4,000명은 한다는 걸 먼저 던져놓고 지금 2024년 보면 1조 5천억 정도를 방위비 분담을 저희가 하고 이미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네.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 해보면 100억 달러면 14조지 않습니까? 네네. 10배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 지금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전략적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심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실제로 독일 주도 미군을 빼낸 적이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은 중국 앞의 항공모함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거죠. 네. 우리 그 한반도에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러니까 역으로 그만큼 주한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주한미군도 네. 또 중요하다고 되는데 그것이 오직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 견제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은 개념을 바꿔서 우리나라를 적대적 국가로 좀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전과 달리.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